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회원 이혼 전문 변호사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아이에 관한 문제 등이 다시 다툼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기재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가 위자료, 세 번째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중 세 번째,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을 진행하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서와 법원에서 받은 조서에 관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인된 그 조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에서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이고, 재산 분할은 두 분이 갖고 계신 재산을 청산하고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괄해서 예를 들어서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한다 라고 합의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추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지급을 하고 재산 분할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나눌 경우에는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 명목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부동산을 분할하게 되더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게 되면 취득세율을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을 분할하게 될 때는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분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